오늘은 어차피 제가 취미 삼아 올리는 거기도 하고 그냥 개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해보는 거라서 그냥 그림을 조금 빨리 돌리면서 이러쿵저러쿵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행기인데요. 예전에 한 3년, 4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몽골 여행 갔을 때 이제 타려던 비행기를 찍어 놓은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몽골 여행을 갔던 거는 그냥 막연히 여행을 간다면은 꼭 몽골을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몽골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다행히 몽골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일행들 이제 기회가 되기도 했고 괜찮겠다 싶어서 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참 재밌었던 추억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가서 여행을 하는 동안은 생각보다 꽤 많이 힘들었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전까지 여행에서는 제 본성을 알 만큼의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몽골 여행을 갔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성격이 극한으로 몰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몽골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몽골 여행을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웹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 텐데, 그것처럼 정말 극한의 상황만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좀 열악하긴 하지만 씻을 수도 있고요, 편하게 잠자리도 있고요, 일반적인 여행처럼 다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저희 여행은 저희 일정을 짜셨던 분께서 조금 욕심을 내셔서 그 전에 안 갔던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어로 쳐야 한두 페이지 간신히 나올까요? 이런 오지를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격하고 좀 힘들었던 여행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 여행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건 절대 아니고, 그 여행 전체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한 4, 5일 정도만 그렇게 힘들었던 구간을 다녔고, 나머지는 평이한 여행을 다녔는데도 그 힘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보통 몽골 여행을 가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비자 면제국인 국가들이 많아서 비자 없이 바로 가게 되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행을 많이 다니지도 않았긴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게 처음이었어서 제대로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특별한 사연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평화롭게 잘 비자를 발급받고 여행을 갔었는데요. 몽골에 처음 떨어졌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굉장히 몽골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핸들이 자기 멋대로더라고요. 어떤 건 오른쪽, 어떤 건 왼쪽. 우리나라처럼 왼쪽, 일본처럼 오른쪽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입되는 차의 상황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이제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점이 참 신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 시내 자체는 우리나라 일반 대도시랑 크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거기 이마트도 들어와 있고요, 음식점도 양고기 냄새 난다 많이 했지만 보통 외국인들이 먹기에도 아무 지장 없게 맛있는 음식들이 잘 나왔었습니다. 정작 힘들었던 건 이제 울란바토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되긴 했었는데요. 울란바토르 여행까지는 편안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몽골에 기대했던 이미지랑도 많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자체는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 6.0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울란바토르에는 안경 쓴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시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도 한 4시간, 5시간, 특히나 요새는 저가항공도 많고 KTX도 있어가지고 3시간대, 2시간대에도 도착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데, 몽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할 때 보통 하루에 이동 시간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7, 8시간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울란바토르 인근 지역에야 이제 포장된 도로가 있었지만,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서 이제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포장,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두두두두 하는 비포장이 아니라 정말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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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비포장길을 한 6시간 7시간씩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뭔가 이제 신기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해도 보이는 풍경 자체가 좀 질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평선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진짜 몽골은 어딜 가나 지평선이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길도 없는데도 많이 댕겨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기사님들이 뭘 보고 운전을 했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길도 아닌 것 같은 길을 이제 다니면서 여행을 댕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시골 마을 도착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 계획하셨던 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몽골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허르헉을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먹었던 허르헉은 약간 우리나라 고깃찜 같은 느낌? 이제 통에 정식으로 담겨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주셨던 현지인들이 드시던 허르헉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제 고기 덩어리 통으로 들어있고 진짜 칼로 잘라서 먹어야 되는, 내가 직접 들고 잘라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도 솔직히 말하면 편하지는 않았어요. 몽골 저녁 되게 춥다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두꺼운 침낭이나 이제 패딩까지도 챙겨갔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까지는 밤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물론 나중에 여행 후반부 가면서 이제 더 이동을 하면 할수록 밤에는 진짜 추워가지고 많이 괴로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던 거는 정말 몽골에 기대했던 그대로 별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이제 숙소 근처에 이제 마당 같은 데서 별을 봤는데 정말 별이 셀 수 없이 많은 걸 많이 봤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 뒤에도 몽골을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기는 했는데요. 이 뒷이야기들은 또 다른 그림 그려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몽골 이야기 혹은 다른 여행지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